자, 안녕하세요. 기농 6년차, 2장 3년째 하고 있는 조화영입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정식 명칭은 인암마을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조양 2구라고 하는데요. 약 20가구가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큰 마을, 작은 마을 이렇게 갈려져 갖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또 같이, 일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산촌 비슷하게 하는데, 주 작물은 표고버섯, 저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과 위정란, 그리고 호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참 고생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쪽에 지금 저희 군 장흥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 내지는 의심 환자 등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굉장히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께 가급적이면 자녀분들도 못 오게 하고 본인들도 도시에 나가지 마시도록 이렇게 매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앞으로 기농기촌 그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방법, 그걸 시리즈로 몇 개 내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서 어떤 게 왜 기농 실패했는가라고 이렇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사례들을 한번 제가 봐왔고요. 지난번에 이 앞에 동영상에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화를 냈다기보다는 좀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좀 감정이 좀 격해졌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잘못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마을 주민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렇거든요. 사실은 실패한 것이 남 탓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못했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뭔가 어떤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원주민들이 왕따를 했을 것이고,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정이 격해진 바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몇 분께서 이렇게 참 왜 이렇게 역적을 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시골에 아주 쉽게 정착하는 방법을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몇 번 한 시리즈로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 제 경험, 기농 7년째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시골에 기농을 하게 되시면 대부분 보면 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짓습니다. 멋들어지게 짓고 와요. 근데 시골에 와서 보면 옛날 기존에 사는 원주민들은 다 허름하고 이렇게 사실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아직도 구들짝에다 이렇게 불 떼서 이렇게 아주 옛날 방식으로, 그다음에 부엌에서 지금도 싱크대 없이 거기서 이렇게 막 조리하고 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셔가지고 집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나는 이제 온 사람이고 너희는 원주민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는 겁니다. 즉 나도 여기 원주민이다 라고 일체감을 갖도록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각 동네마다 회관이 따로 있고 노인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겨울철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아주 더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이렇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일러도 뭐 빵빵하게 틀어놓고 뭐 여름에는 뭐 냉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많이 놀고 계십니다. 옛날처럼 그 뭐 우리 우산각이라 그러나 팔각 정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놀고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더우니까 또 추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노인정이나 회관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정착을 하셨으면 지나가시다가 그 뭐 우리 뭐 건강음료 이런 거 비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은요 술도 안 드셔요. 저희 회관에 가면은 사실 소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요즘 사람들 시골 사람들도 거의 술을 잘 안 먹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술보다 물론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건강음료 하나씩 이렇게 사다 들고 가셔서 그 10,000원, 15,000원이면 한 박스 이렇게 사잖아요. 가서 아이고 뭐 아짐 반갑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시오? 추운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 그분들이 절대 싫어하잖아요. 아이고 오빠 여기가 따뜻해 이리 앉으소. 여기 오니까 여기가 이리 앉으소. 야, 막걸리 있는데 막걸리 한잔 할란가? 이렇게 하지. 다른 데서 이사 왔다고 해갖고서 너 누구여?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주 뭐 돈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돈으로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가령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뭐 골목길 회가 청소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세요. 하면 그냥 빗자루 하나 들고 가세요. 아니 걸레를 하나 들고 간다 가갖고서 뭐 마을 회관을 청소한다 할지 그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절대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서 또 이렇게 서로 몸을 부대끼고 하다 보면 부대끼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 중에 뭐 돈 들어가지 않아요. 좀 시간만 좀 들어갈 뿐이지. 어차피 시골 오면은 시골에서 시간 보내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에서 오셨으면 도시에서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도시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왔지만 제 아파트 앞에 제가 이제 19층 4호에 사는데 같은 19층 3호가 바로 맞은편 집이죠.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봐도 인사도 않고. 그러나 시골은 달라요. 이 촌에는 누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제사날인지 생일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저 아랫집에 아짐이 어저께가 생일이었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와갖고 이렇게 이제 같이 생일잔치하고 잔치보다도 이렇게 밥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안 불렀다고 서운해해요. 무슨 딱 엊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왜 안 불렀어? 이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 말씀드릴게요.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집을 하나 짓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참 멋들어지게 뭐 유럽풍으로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당시 그분 말씀은 한 2억 가까이 들었다는데 건축비만.
그분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나만 보면 수근수근 한다고 저한테 그래요. 이장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내가 뭔 일인가 알아보겠다고. 가서 이제 아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엊그저께 집 앞에 그 밭에서 일한 뒤 신사복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삽질하고 있대. 뭐 그 얘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이렇게 뭐랄까 대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엊그저께 삽질할 때 신사복 입고 그렇게 삽질했어 그랬더니 아 그랬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자기는 내가 뭘 입고 하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일하면은 장화 신고 그냥 흙투성이 되는 옷 입고 이렇게 작업복 입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자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갖고 어이 일할 때는 이제 그 작업복 편하게 입어 그 신사복 그거 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웃고 지나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아주 잘하셔요. 나이가 저보다 연배신데도 동네 일에 행사회 같은데 전혀 안 빠지시고 꼭 자기 생일날 자녀분들이 오면은 동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오시라 그래갖고서 소주 한 잔씩이라도 드립니다. 근데 시골에서는 매번 같은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대화거리도 웃음거리가 되게 웃을 수도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 시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 왜 내 개인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기분하는데 왜 그러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적응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것도 웃음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이 처음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 받았냐 그러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 기농을 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자주 와요. 매번 주말마다 와갖고서 그 마당이 환해요. 잔디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잔디 깔았는데 그 위에서 맨날 바베큐 파티하고 승용차 서너 대씩 와갖고서 길가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요. 자고 가고. 근데 이제 시골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는 그 차들을 다 주차를 못하는 길가에 주차를 해요. 근데 이제 농기계가 못 다녀버려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처음에 많이 좀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 갈등이 될 이유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가급적이면 차량을, 마을 회관 공터도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걸어와서 문제지. 공터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물론 제가 가서 중재를 해서 이제 아무 큰 오해는 없이 끝났지만, 그 삐까반짝한 고급 세단 타고 와갖고, 딱 양복 입고, 그러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주변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흙 묻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괜히 저 사람들이 날 깔보는구나 하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지인들이 주말마다 오잖아요. 이렇게 기농했다고 축하한다고 좋은 데 산다고 1년만 지나보세요. 안 와요. 아니 서너 달만 지나보세요. 안 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 혼자 이제 고독과 싸움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시골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시가다가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요 대부분 다 저학력자들이에요. 좀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집은 엄청나게 세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것이 설령 진실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는 진실로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말이 틀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난리 납니다. 이제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게 시골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줄 알지만 아이고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예 그렇지요 라고 하면 자기가 그거 모르겠어요. 틀린지 알아요. 알면서 고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이 사람 말 통하네 나고 이러면서 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화의 뭐 법칙이랄까요, 이런 걸 보면 항상 남의 말을 많이 경청해라라고 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도시에서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끼어들지 마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나치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시리즈로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제가 경험상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허투루 듣지 마시고 기농기촌에 성공적인 정착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